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고객님 중에서 부동산의 그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우선은 표준세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주택이나 법인 부동산의 경우에 어떤 중과세율이 있는지, 또 중과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표준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세율은 크게 상속에 의한 취득,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취득이니까 이건 증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 그 다음에 원시취득, 그러니까 처음으로 먼저 생겨난, 그래서 뭐 간척지를 매립해 있다든지 또는 뭐 없던 건물이 생겼다든지, 그러니까 최초로 등기를 하는 물건들이 되겠죠. 원시로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총유물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지분을 쪼개서 이제 분할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에 기타 4%,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물건의 유상취득은 4%,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4%인 거. 일반적인 경우에 유상취득은 4%다. 일반적인 경우에 농지는 3%다. 그리고 기타 상속, 증여, 원시취득,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지분의 분할, 공유라든지 합유라든지 총유물 같은 지분의 분할 같은 경우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다 각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상속도 농지냐 아니면 기타 물건이냐. 증여는 뭐 통상 경우에 뭐 이거 비영리 공익은 뭐 예외로 보고 증여는 보통 3.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취득세율이 제일 비싼 게 일반적인 유상취득이고 그 다음에 농지고 그 다음에 증여 3.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속인 경우에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세율은 다른 거는 일반적인 유상취득보다 조금씩 싸다,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참고로 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월 12일 이후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021년 현재 12월이니까 요 세율을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증여의 그 외 기타 일반적인 증여의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2020년 8월 10일 8.12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 시에는 12%, 다주택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그냥 3.5%인데 만약에 이제 2020년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다주택자입니다. 여기 좀 다주택자라는 표현이 없는데 여기 좀 괄호 안에 보시면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되면 증여할 때 취득세율을 12%를 수증자가 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1세대 1주택자가 가족객계 증여했다. 주택이 다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3.5%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2%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4%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주택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이제 6억까지는 1%, 9억까지는 2%, 이게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데, 1, 2, 3%좀 1에서 3%죠. 그렇지만 이제 중과 규정이 생겨서 조정 대상적인 경우에 만약에 주택을 하나 더 가져간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8%입니다. 근데 이제 2주택자 하더라도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일시적으로 집을 이사하거나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집이 중첩돼서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1 내지 3%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만약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우선은 취득세를 1 내지 3%만 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일시적 2주택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2주택, 두 번째 주택도 계속 보유를 했다. 그래서 그 일시적 2주택 혜택에서 배제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8%를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때는 그냥 1 내지 3%만 먼저 내면 된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제 만약에 3주택 이상이 된다. 그러면 12%입니다. 두 번째 주택부터는 12%. 만약에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싶더라도 2주택이다 그러면 8%입니다. 법인은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12%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지 말란 얘기죠. 법인 명의로. 만약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 있던 대로 일단 2주택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의 표준세율입니다. 1 내지 3% 주택 가격에 따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비조정이라도 만약에 3주택이다. 그러면 8%고요. 4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12%입니다.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일단 3주택부터는 중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인 대표님들 예전에 이제 그 대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택수 관련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들 취득을 하셨는데 이제는 법인으로 취득하시면 무조건 주택이 한 채라도 12%입니다. 또 종부세까지 감안한다면 주택에서 법인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비싸고 또 보유하기도 어렵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좀 감안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취득세 중과세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12일 이후니까 오늘 현재 2021년 12월 현재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과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 부동산인 경우에는 과밀역 조건이요. 대도시에 들어와 있을 때 중과세를 물리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부터 보면 과밀역 조건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 과밀역 조건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래서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밀역 조건역에서 사무실, 본점이나 주사무소, 그 다음에 공장 신설, 증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중과가 되는데 이 중과가 1번, 4번을 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토지나 건축물을 만약에 샀는데 5년 이내에 이런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그럽니다. 또 4번을 보면 신탁재산, 뭐 신축, 증축도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하게 한다. 즉 신탁재산도 포함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용세율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이 중과기준세율은 2%입니다. 곱하기 2, 4%이죠. 그래서 표준세율이 일반적인 표준세율이 만약에 4%다 그러면 4%하고 4%니까 8%. 이건 제가 표준세율이 4%일 때를 가정해서 제가 한번 얼마나 되는지 적어본 거고요. 이렇게 그냥 뭐 중과세율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또 계산해 보셔야 되니까 제가 편의상 계산을 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사용 혹은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제외 사원 뭐 기숙사로 쓰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만약에 이제 대도시에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는데 2번을 보면
휘변법인의 인수를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휘면법인을 대도시에 있는 휘변법인을 만약에 인수를 했다 이러면 요거 이제 취득세 안 내려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이다. 다 휘변법인을 인수하는 것도 법인 설립으로 본다 그런 얘기고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도시 들어오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들어와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된다. 대도시 내에 공장이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뭐 위에서 내용하고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것도 8%입니다. 계산해 보면 표준세율 곱하기 3 마이너스 중과세율 마이너스 4%죠. 표준세율이 만약에 4%다 그러면 4, 3, 12에서 4%를 빼주니까 결국은 8%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이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 유상 거래로 인한 주택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렇게 그 대도시다 그러면 뭐 주택은 뭐 법인은 무조건 12%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사치성 재산 요 사치성 재산은 딱 요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선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만 사치성 재산입니다. 요 5개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12%입니다. 여기 3번에 보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렇게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한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만약에 5년 이내에 이렇게 사치성 재산으로 별장이나 골프장을 지었다든지 고급 주택을 지었다든지 이렇게 바뀐다 이러면 이때는 12%의 중과세율을 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겠지만 나중에 바뀌게 되면 이렇게 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각각의 중과세율인데 만약에 이제 이게 중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만약에 중복된다 그러면 또다시 중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과 2 또는 1과 3 이렇게 될 경우에는 12% 또는 2와 3 혹은 2와 4 이렇게 중복이 된다. 그러면 2번도 해당이 되고 4번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요 여섯 번째 해당이 돼서 그때는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일 때는 여기에 12%이지만 만약에 2번과 3번일 때, 2번과 4번일 때는 16%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첩돼서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기타 이제 이 정도만 그 대부분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좀 궁금하시면 또 주변의 전문가에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취득세의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임스 컨설팅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